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4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장이 훅 밀렸죠. 근데 오늘 장을 보면서요, 찜찜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버스를 다시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했어요. 투자 금액에서.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닌데, 왜 정리를 했는지, 그거는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조금 음,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오늘 장이죠. 오늘 장 그죠? 쑥 밀렸습니다. 1.43%. 지금 이거는요 코스피 50이에요. 저는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랬죠. 요거를 뚫으면 레버리지, 요거를 뚫으면 고버스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진짜 뚫었어요. 그 뚫었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 음봉이 그죠? 안 이뻐요. 이게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서 이쁜데 문제가 뭐냐? 갭이 떴다는 겁니다. 갭이. 차라리 음봉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저는 진짜 더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갭이 뜨면서 음봉이 밀렸죠. 장 초반에는 사실 밀리지도 않았어요. 갭이 뜬 상태에서 그냥 있었다. 어, 갭이 뜬 상태에서 그냥 있었다. 여기서 그리고 후반에 와가지고 좀 더 밀리는 양상인데 선물에서 외국인이 장난친 모양새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나 주구장창 현물에서는 주구장창 팔고 그죠? 기관들의 행태가 과히 그렇게 매도 일색은 또 아니었다. 그리고 뉴스가 어? 생각보다 약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버스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요. 내일 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했다. 이거 뚫으면 고버스 몰빵인데 왜 그랬냐? 뉴스예요, 뉴스. 차트상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죠? 갭, 갭. 갭이 너무 떴어요. 사실 좀 크게 하락을 할 때는요. 요런 데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죠? 어, 쭉 하락할 때는 갭이 거진 안 뜨거든요. 그죠? 갭이 거진 안 떠요. 갭이 떴다라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진짜 그 많이 가진 놈들, 이런 나쁜 놈들이, 나 이제 다시 사들여야 돼. 근데 너희들한테 공포를 주고 싶어 하면서 갭을 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팔아야 돼. 너희들은 지금 막 사들여. 주가를 올려놔. 그래야지 내가 팔 수 있으니까. 그때 갭을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 올라갈 때도 갭을 띄우고 떨어질 때 갭을 띄우고. 근데 내가 가진 거를 은밀하게 팔고 싶어요. 진짜 많이 가진 놈들이. 그럴 때는요. 갭을 거진 안 띄웁니다. 갭을 안 띄우고 초장부터 은근히 꾹 밀으면서 음봉을 쭉 만들면서 내보내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팔 수가 있으니까. 갭이 떴다. 차트상으로는 이거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건 코스피 차트죠. 코스피 차트. 아직 떨어지려고 하면 한참 많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그죠? 한참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떨어지면 대략 지금 2600이 깨졌잖아요. 2650에서 2600. 좀 더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그죠? 만약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요 라인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 전 저가 요 부분일까요? 2600 한 2620 정도? 전저가 여기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2600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밑에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는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요. 확실한 매도 우위의 어떠한 뉴스라든지 지금 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충분히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뚫고 나가겠죠. 그냥.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2600 선에서는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 코스닥 지수,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그 떨어지는 모양새가 더 안 좋아요. 1.6% 떨어졌는데 최소한 이 정도 음봉은 나왔어야죠. 요런 음봉. 그죠? 코스피에서 요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저도 오늘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 요 라인은요. 요 라인은 제가 그냥 그리는 거예요.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뭐 전저 해가지고 요만때 좀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다. 뭐 그런 거 그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라인을 이렇게 형성을 해봤는데, 그죠? 요 라인 아니고 요 라인이요. 요 라인을 뚫자마자 밑으로 떨어졌고 요 라인을 반등을 했잖아요. 만약에 요 라인을 오늘 근데 나스닥 음봉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뚫고 밑으로 쭉 빠지는 음봉이 길게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밑에까지는 봐야겠죠. 그죠? 이거를 빼는 주 그 종목이 만약에 그 무슨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성장주 위주로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음봉이 쭉 나왔다 그러면요 진짜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저께는 성장주도 많이 빠졌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안 빠져야 될 게 빠져가지고 좀 침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스닥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오늘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흔들린다 그러면 또 한 요 정도 라인을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나스닥은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거? 글쎄요. 요 조정이 좋은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여기서요.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요. 악재가 굉장히 큰 악재인데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장중에 봐서 모르겠는데 종가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요 라인이 전저 라인. 그죠? 전저 라인. 여기. 그죠? 요런 부분. 요 라인 제가 그냥 그린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임의대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뭐 여기. 요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여기도 한번 그렇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 상승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땡큐. 그죠? 이렇게 양봉이 쭉 나오자 그러면 땡큐. 근데 오늘 만약에 다시 쭉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이거마저 깨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반도체는 당분간은 힘들겠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차트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상해가 오늘 좀 밀렸죠. 제가 이제 상해 그 중국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에 그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도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다. 견조하게 견디고 있다. 진짜 생각보다 잘 견딘다.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둬도 되겠죠? 그죠? 라인을 잡아도 뭐 이렇게 라인 잡아도 되고요. 만약에 내일이 금요일 날 음봉이 크게 한번 내려와 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 떨어지려면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큰 음봉이 나와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 그리고 생각보다 요 라인만 넘어가면 그 다음 저가 여기니까, 그죠? 차트상으로는 여기니까 금세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는 관리가 들어가는 거다. 관리가 들어가는 거는 쉽게 안 빠진다. 중국이 안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항생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냥 박스에서 놀죠. 중간 박스에서. 다들 그대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다들 하는 얘기가 박스권 장세라고. 박스권 장세는요, 벌써 뭐 한 달 가까이가 박스권 장세인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박스권 장세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참나 좀 답답합니다. 니케이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죠. 제가 그랬죠 어저께. 어제 엔저가 만약에 주가 상승을 이루지 못하는 엔저라 그러면 그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다. 엔저가 일어나고 123엔이 뚫고 125엔이 됐는데 주가가 다시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의도된 엔저다. 굉장히 호재다. 근데 꼬꾸라졌죠.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꼬꾸라졌어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그냥 뭐 차트상으로 봐도 저항대가 그죠? 저항대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뭐 이렇게 라인 잡는다 그래도 지금 이 음봉이 이렇게 짝대기가 쭉쭉쭉쭉 나왔잖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내일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따라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부분에 맞춰가지고 뜰까요? 그리고 과연 다시 상승을 할 때 전고를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봐서는요. 일본 차트만 봐서는 일본은 싫어하는 사심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고는 못 뚫는다. 요거는 뚫기 힘들다. 그죠? 엔저가 125엔이 되고 123엔이 되고 125엔이 되는 지금 엔저가 글쎄요. 일본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차트에서 나올 거예요. 독일도요. 그죠? 좀 박스에 갇힌 모양새. 그죠? 오늘 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위험했는데 오늘 만약에 또 음봉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힘들겠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쭉 하고 나와버리면 그죠?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쭉쭉쭉. 사실 뭐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요 라인의 의미가. 그죠? 요 라인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 깨졌을 때, 요렇게 무너졌을 때, 그쵸?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무너졌을 때, 쭉 무너졌을 때, 요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요럴 때 이제 곧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죠? 요럴 때. 요런 거 무너졌을 때, 요 라인이 무너졌을 때, 곧버스. 이럴 때는 올인이죠, 올인. 밑져야 번전. 왜 그러냐면, 내리면 땡큐고, 내렸다가 반등해서 올라가면 요 라인에 팔면 되니까. 손실이 적고. 베트남이 상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VN30 요 ETF를 좀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죠. 중국에 있는 물량이 다 베트남으로 넘어간다. 환율도 고정 환율에다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고. 글쎄요. 근데 지금 장에서 베트남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요 박스권 안에서 놀겠죠? 그렇다 그러면 베트남 투자해볼 만하다. 다시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요 라인에 걸린다 그러면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추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ETF 그죠?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제가 샀어요. 언제 샀느냐? 여기 샀어요. 여기쯤에 샀습니다. 왜 샀느냐? 요 라인 보고 샀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제 사가지고 요 라인이 희한하게 전고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전고 라인하고 전저 라인하고 희한하게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샀어요. 요 라인 무너지면 팔 겁니다. 안 무너졌거든요. 요 라인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팔 겁니다. 그러면 또 언제 사느냐? 전에 상단에서 횡보하던 박스권에 갇혔던 요 저점이 여기에 와서 붙겠죠. 그런다 그러면 요쯤에서 다시 살 겁니다. 그래서 요거마저 무너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겠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두 개의 라인을 제가 만들었어요. 임의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라인을 왜 만들었느냐?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제 마지노선 20년 주식 투자를 하고 ETF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곧버스와 레버리지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돈이 그냥 만든 겁니다. 의미 없어요. 요 라인이 무너지면 정리를 할 겁니다. 1차 정리. 근데 요 라인을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팔고. 근데 무너졌다. 밑으로 음봉이
다시 쭉 생겼다. 요 라인까지 왔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돈이 차이나 전기차 요거 ETF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향을 보면요. 그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팔아냈죠. 기관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이 나오는 모양새였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냈죠. 그죠. 요거를 한번 집계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희한하게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는데 어떠한 뉴스 때문에 갑자기 나왔다. 요거 안 좋다. 그랬더니 오늘 또 나왔죠.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선물, 비차익. 제가 선물을 캡처를 해놨는데 선물이 안 나왔네요. 비차익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다. 그죠? 비차익 많이 나왔죠. 이거는 뭐 그냥 비율 조정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팔아내는 거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훅 줄어들었다. 그죠? 다들 어디 갔을까요? 주식을 많이 산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식을 많이 샀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미수금도 많이 줄었다. 근데 신용융자잔고가 계속 늘어난다. 안 좋다. 그죠? 이 희한하게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이거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한번 꺾이는 모양새. 그죠? 여기서 꺾여서 여기도 꺾이는 모양새. 대략 보면 파란색을 좀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근데 파란색이 붙어버렸죠. 꺾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은 개미들한테 어떠한 돈 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선물. 이 자식들 이거. 이게 수량이었군요. 수량. 금액이 아니라. 은근히 수량을 늘리는 모양새. 그죠? 이게 만 계약 정도면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 그 장이 크게 상승할 때라든지 장이 크게 하락할 때 그때는 뭐 만 계약, 15,000계약 막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 계약이 넘어가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 뉴스를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뉴스예요. 저희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차트를 안 보여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안 보더라고요. 차트는 아주 짧은 단기고 뉴스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선관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뉴스도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어떠한 단어들, 그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행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지만 크게 손실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시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돈을 안 잃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주식은요, 돈 욕심 부리면요, 돈을 못 법니다. 추경 얘기가 나왔죠. 이 추경이 뭐냐? 우리나라 그 추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50조, 추경으로 50조를 공약을 했는데 안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돈을 빨아들인다 그러는데 우리는 돈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빚도 많은데. 그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심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말 그대로 50조 추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주식이 살아난다? 짧은 기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의 데미지는 고스란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기사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빚이 2,000조. 문정부 때만 730조가 늘어났어요. 빚을 계속 늘릴 건가요? 이자는 누가 내죠? 그리고 지금 주택 거래가 안 돼가지고 세금이 제대로 안 들어올 텐데 당장 올해 세금만 해도요, 예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세금이 국세만 있어요? 지방세도 있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는요, 국세 반 지방세 반이잖아요. 그죠? 지방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부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레가
우리는 인플레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하니까 인플레에 대응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만 인플레가 우리 몸으로, 우리 주변으로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식당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는데 소주가 5,000원이에요. 저는 안 갑니다. 술집에. 어.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안 갈 거예요. 왜? 4,000원하고 5,000원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이미지 차이인 거고요. 어. 소주 2병 먹었더니 10,000원이야. 예전에 2병 먹어도요 4,000원 할 때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8,000원하고 10,000원하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되죠. 금리 올라가가지고 대출금 갚는데 이자 많이 나가가지고 소비가 없어. 월급은 한정돼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소비를 어디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식에서 줄이는 거예요. 외식을 줄인다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자영업자들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못 쓰고 나는 인플레 때문에 못 쓰고 그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생활을 과거에 똑같이 누리려고 그러면 월급이 올라야 돼요. 월급쟁이들은. 근데 월급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적어도 미국처럼 월급이 팍팍팍팍 막 10%씩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부동산도 올라가고 장사도 잘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임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업 부담.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친기업이잖아요. 그죠? 친기업의 대통령이 됐는데 임금을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다? 글쎄요. 대기업 아니면 임금 못 올라갈 거요. 대기업들은 올려주겠죠. 그렇다 그러면 임금이 내가 지금 소비 여력에 금리도 올라가서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술값도 비싸져가지고 술값도 내가 부담 없이 내야 되고 외식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 월급이 올라야죠. 월급이 오른다 그래서 그걸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내가 그 몸으로 느끼고 나서 아 이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안정화돼 가지고 돼야죠. 인플레 시기에 제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요. 라면, 밀가루, 뭐 식용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파는 회사들. 이런 거 파는 회사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물가를 그 제품에 다 전환시켜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다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돼버리니까 그 회사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 주식에서는 그런 회사들 말고는 안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소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장사가 잘 되지만 그 이외에 약간 뭐 없어도 되는 소비 같은 거 보십시오. 조만간에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 그 지금처럼 마음대로 막 사 먹을 수 있는지 치킨값 좀 한 번만 올라가 보십시오. 진짜 뭐 누구 말대로 3만 원 된다 그러는데 치킨 한 마리에 그런다 그러면 사 먹지 못해요. 지금 식당에 가도 소주 5,000원 올리면요 못 사 먹습니다, 사람들. 특히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요 더 못 사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추경 50조가 맞느냐는 거죠. 인플레를 더 부풀릴 텐데 그 얘기입니다. 안 맞는다 지금. 저거 못한다 그러면 또 주가에 한번 데미지 오는 거죠. 저거를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못한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 물가가 너무 높고 뭐하고 해서 저거 빚이 나라의 빚이 많고 그래서 저 추경을 제대로 못하고 50조가 아니라 줄여가지고 뭐 10조나 20조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미지가 주가에는 고스란히 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미 경제 또 다른 침체 신호가 왔대요. 다우 교통지수 이게 무엇이냐? 여기죠. 항공, 철도, 화물 관련 20개로 구성된 지표래요. 근데 이게 52주 최고치에서 대비 20% 정도 이상 떨어진 침체장 영역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이제는 침체의 시기인가? 경제가 안 좋아지나?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상을 해야죠. 만약에 예전에 50이었어요. 50에서 100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호황, 장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때였죠. 근데 이게 한 20%잖아요. 그럼 8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내려왔을 때 요때는 경기가 안 좋은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현상 유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기사만 딱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주가가 위로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만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폭락이 아니에요. 이 기사만 봐서는 폭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벌써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본이 환율이 저렇게 높잖아요. 한국은 대개 파티를 여는데 일본 초밥집은 절망적인 상황. 그죠? 한국은 대개 풍년, 일본 초밥집은 가 모를까 덜덜덜덜. 환율이 123엔. 그죠? 100엔으로 친다 그러면 23%나 높은 거예요. 이게 뭐냐? 환율이 높다는 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우리나라 환율이 막 1,500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 다 작살나죠.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대전에 수출 물가는 좋아지니까 장사는 잘 되죠. 자동차, 현대차에서 10,000불에 팔던 거, 그죠? 대략 한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8,000불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떠한 그 대기업 위주의, 그 정책을 펼치는 게 바로 이 고환율 정책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민들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서민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성공을 못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환율이 123엔인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진다. 이 떨어질 때 이 환율은 고스란히 데미지.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제 요것 때문에요. 이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IEA 회원국 30개국이 넘는 회원국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1억 2천만 배럴 방출을 합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100불 미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100불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 건 뭐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이거 뭐 일주일 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런 기사가 나와도 기름값은 100불. 워렌 버핏이 그래서 세일 기업을 샀다. 그죠? 이제부터는 100불 유가가 100불 밑으로 내려오면요. ETN을 사려고요. 유가 ETN. 그래서 한 110이라든지 120불만 해도 10% 20%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 유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유가에 배팅. 그것 때문에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년물 그죠. 이 어제 그 의사로 이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스닥이 2.22%, 2.22%, 그러네요. 10년물 국채가 다시 2.65%로 상승을 했는데 이거 다시 떨어졌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오늘 봐서는 단기 악재. 벌써 주가에 녹아버렸다.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주가에 녹을 것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거는 벌써 주가에 녹아 있다. 근데 새로울 것도 없는데 이제 의사록에 나와 있어가지고 좀 더 신빙성 있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요건 뭐 다들 아시고요.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거죠. 기준금리는 0.5%. 그죠?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요거는 벌써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QT 있죠? QT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그리고 QT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2017년에서 19년도에 QT를 했었는데 자산 축소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총 자산 축소하는 게 얼마냐? 950억 달러. 대략 115조 원입니다. 115조 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월 얼마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을 텐데 월 얼마인가요? 이 뉴스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도 안 나왔네요.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116조 원이고 이거는 115조 원이고 안 맞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사를 봐야겠네. 아하,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뺏기면 참 난감한데 이 얘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 라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편집을 안 합니다. 편집을 안 해가지고 이게 고스란히 방송에 나갈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주도 저거 미친놈 아닌가 왜 저러고 있냐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맨날 그 방송에서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대한 이 경제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루에 얼마가 축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나왔네. 나중에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말씀드릴게요. 까먹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렇다. 지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5월에 그 자산을 축소하는데 저기 50bp 0.5%는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QT 자산 축소를 하는 게 2017년 17년에서 19년도에 자산 축소를 한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해야 된다. 매달 950억 달러네요. 그죠? 매달 950억 달러면 월 115조 원이요. 그죠? 월 159억 달러니까. 950억 달러니까. 매월, 진정해야 돼. 진정해야 된다. 진정. 매달 950억 달러, 그리고 115조 원이에요. 매달 115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장이 저렇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죠. 사실 50pp는 예견돼 있었던 거고, QT 자산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5월 달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17년부터 19년도까지 차트, 이 주가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17년부터 18년도까지는 상승, 18년부터 19년도까지 하락이에요. 17, 18, 19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지금 자산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제에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이게 축소가 되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근데 어느 임팩트 있는 순간에 딱 와버리면 이제는 돈이 모질란다는 거죠. 시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 월급이 줄어드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거야. 그때는 야, 이게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닌가,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요 17년부터 19년도까지 월봉을 한번 봐보세요. 18년도까지 쑥 올라가다가 18년부터 19년도까지 쑥 내려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죠? 최소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QT가 일어나는 시기, 지금 처음에는 4월달은, 5월달은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질 않고, 그죠? 연준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올해 4%, 내년에 2% 이렇게 맞추는 게 그 목표라고 했거든요. 최소한 2024년도까지는 목표 2%의 금리 인플레이션 요거를 맞춰 나가야 된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빠지다가 다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0.25% 정도로 잦아든다 그러면 다시 상승.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상승할 때까지는 QT의 영향을 얼마 안 받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115조, 115 하는데 어느 임팩트 있는 순간에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꼬꾸라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박스권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요 라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투자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월 115조. 17년부터 19년도까지 보다 더 많이 강력하게 금리는 0.5%. 그죠? 그러면 벌써 아주 간단하게 벌써 다 나왔잖아요. 내용은.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슬슬 주가에 녹아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앨런의 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요? 미국 아닌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똥꼬를 살살 가지러가지고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앨런 재무장관이 뭐 우크라이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심각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러시아를 옹호한다든지 뭐 전쟁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마녀 사냥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의심스럽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의심스럽다 그랬거든요. 약간 그거네요.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놨었네. 월 100, 금리가 0.5%, 그 다음에 월 116조 원, 긴축, 양적 긴축 시사, 큐티죠. 그리고 3월에는 빅스텝, 안 좋다. 그 다음에 2017년, 19년보다 2배. 5월에 시작을 한다. 그죠? 끝났어요. 벌써 다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 그렇게 그냥 찾으면서 설명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0.5%는 벌써 나온 재료니까 소멸됐을 거고, 요게 문제였죠. 요게 이번 주에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반등을 하느냐, 그것만 본다고 하면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하면 요건 소멸. 그죠? 최소한 5월까지는. 그죠? 그리고 요게 시작이 되는데 17년부터 19년도까지 17년부터 올라가다가 18년, 19년. 그죠? 18년입니다. 내려온다. 그러면 두 배나 빠르다. 두 배나 빠르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까요? 그죠? 우리는 요 고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인버스보다는 고퍼스보다는 레버리지에 무게를 실은 게 낫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빅스텝 0.5%. 요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빠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시기, 요거를 또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답은 나와 있다. 연준의 목표치는 2%다. 2%가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는지 요것도 추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 뭐 그 얘기예요. 3월 FOMC 회의 참석자들은 이르면 5월 다음 회의가 끝난 뒤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동의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뭐야? 5월에 시작을 하겠다. 그죠? 지금의 지수는 가격 지수는 6.4%, 연준 목표치의 3배에 달한다. 그죠? 아까 전에 2%. 우리는 2%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대만이 좀 문제가 되니까 낸시 펠로시 넘버 3, 미국의 넘버 3 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왜 방문을 할까요? 패트리어트까지 주고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어떠한 작업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기차를 샀잖아요. 중국 전기차. 그 뉴스입니다. 비아디 30만 대 육박. 상위 7곳, 중국요. 상위 7곳 전기차예요. 100에서 150%, 150%에서 500% 증가. 그죠? 중국 전기차들 장사 잘 된다. 비아디 30만 대 육박했다. 비아디는 작년 기간에 비해 5배. 그죠? 7개 상위 업체들은 100에서 500% 증가. 그죠?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와 장충 성향 공장이 폐쇄됐지만 중국 전체의 20%밖에 안 된다. 신에너지차. 요 신에너지차라는 건요,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3가지던데. 그런 차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디다가 경기 부양을 할까요? 전기차. 그죠?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 전기차에다가 좀 투자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죠.
요거는 그냥 보시라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킨 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왜 전쟁이 나야만 했나?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나? 어? 전쟁을 원하는 건가?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건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다 개새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리고요, 인도에서 오미크론 요거 중국 문제인데 중국 주가가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오미크론 얘기 나오면 XE, 그죠? XE 첫 감염자가 인도에서 나왔다, 그죠? 우리는 오미크론 코로나 뭐 요런 문제는요, 중국 코로나 오미크론 요 문제는요, 무조건 어느 단어를 보면 된다? 변이라는 단어가 지금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변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G2 동반 경기 침체 우려, 러는 디폴트 임박. 그렇죠? 요 기사는 그냥 요 기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어떠한 정세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연준 초대형 긴축 예고, 도이치방크는 내년 미국 경기 침체 전망, 중국 도시 봉쇄 장기화, 경제 성장 어려움, 그죠? 세계 주요국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5월에 초대형 긴축, 도시 봉쇄. 단어만 좀 보시어요. 긴축, 도시 봉쇄, 그리고 러시아 제재, 그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CNN 방송에서 나왔던 거래요. 과거에 코로나19 초기에는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르는데 중국이 나홀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를 견인을 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들고 일어났다. 승질 나가지고. 그리고 금리는 0.5포인트, 그 다음에 QT는 950억 달러, 116조 원, 양적 긴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중국 기술 허브인 광둥성 선전시와 금융 허브이자 경제 수도인 상하이 23곳이 봉쇄됐다. 그죠? 어느 지역은 지금 30일 가까이 봉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상하이 항이 봉쇄가 돼가지고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BDI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희한하죠? BDI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고요. 알잖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라고요? 알고 있으면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도 아니지만 악재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처는 충분히 돼요. 그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260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대기 자금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콧방귀가 콩콩 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하방으로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2600 깨고 2500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고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를 해서 2700에 투자를 해서 2600에 파는 게 이득일까요? 2700에 투자를 해서 3000에 파는 게 이득일까요? 그죠? 3000에 파는 게 이득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3000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올 연말에.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상방이 열려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심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 포인트.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이 기사만 보고 아우 진짜 안 좋아, 주식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뭐 벌써 다 됐네? 이런 느낌. 하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요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벌써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춘 28일째 봉쇄, 이게 무슨, 이 기사를 왜 했냐면요, 이거예요. 중국이 생각보다 봉쇄가 길어지겠다. 중국이 봉쇄가 길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아무리 주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상해 지수를 버티려고 해놔도 안 될 것이다. 그죠? 저는요, 아까 전에 그 전기차 그 차트에서 라인을 그렸잖아요. 라인 무너지면 무조건 팝니다.
무조건 팔고 일단은 기다릴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요. 그죠? 중국 경기 안 좋다? 코로나 안 좋다. 여기다가 변이까지 나오면 작살난다. 미국이 인도마저도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인도. 그죠? 인도. 이 미국하고 인도의 이 애증의 관계. 근데 인도가, 그죠? 러시아를 버릴 수가 없죠. 러시아 무기를 사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모디 총리 미 요구 사실상 거부 중. 사우디도 미 요구 사실상 거부 중. 옛날에 미국의 우방이었던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그죠? 유럽, 요파하고, 러시아, 중국, 그죠? 사우디, 인도, 뭐 이런 나라들하고. 야, 이 누가 센가요? 여기 일본도 있을 수가 있네, 일본. 만만치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는 마녀사냥, 제가 아까 전에 왜 마녀사냥이라고 하냐면, 러시아만 잡아 조지니까 마녀사냥처럼 계속 공격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신냉전이거든요. 이 전체를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다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은근히 옆구리 가가지고 옆구리 쿡 찌르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미국의 마녀사냥, 러시아를 집중 공격을 하는 거, 그게 제대로 먹힐까요? 안 먹히고 있죠, 지금. 러시아 환율만 봐도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빠친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보시라. 일본 놈들, 나쁜 놈들. 되게 재밌대요. 그렇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사는 다 했다. 더 이상 기름 나올 데가 없다. 이란에서 기름을 빼자니 사우디하고 그나마 관계가 소원해도 괜찮았다. 저기 뭐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나라들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아니면 오펙 이런 데서 기름을 더 퍼내라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죠? 미국은 힘든 시기다. 그래서 기름은 100불. 워렌 버핏이 그래서 셰일가스 업체를 샀다. 신흥국 위기 계속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신흥국은. 요거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봄에 이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비료 가격 올라. 그 다음에 그 농사 제대로 못 줘. 파종 못 해.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수출 안 한다 그러죠. 그 기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흥국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신흥국 위기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요걸 추적을 해야 돼요. 기름은 100불. 요거는 이제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기름 100불 적어도 6개월은 횡보. 그리고 신흥국 위기, 요거는 집중적으로 이제 뚫고 나가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별 관심 없다. 지금 부차라는 지역에 어떤 민간인 학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러시아. 잘못된 거죠. 저는 거기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비극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극 많이 당했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보고, 그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예?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안 따라올 수도 없죠. 근데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 부차라는데 거기 휘어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어요. 진짜 무슨 마녀사냥을 하듯이요. 그러면 거꾸로 놓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은 안 그랬습니까? 걔네들 다 식민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국, 스페인 다 식민지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때 뭐 인종 학살 안 했습니까? 지들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제가 이거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죠? 부차라는 데서 일어난 그 진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그 비극에 대해서는 마음 아픕니다. 러시아 잡아줘줘야 돼요. 푸틴?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왜 전쟁이 났습니까? 왜 전쟁이 났는데 그죠? 젤렌스키는 왜 저러고 미친 듯이 저러고 댕기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EU, 미국하고 나토 얘네들은 왜 무기 공급 안 해주는데요? 그죠? 전쟁을 일으켜놓고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누구 믿고 전쟁을 했겠어요? 미국 아닙니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진실이. 그래서 저는 미국을 안 믿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학이죠. 주식학적으로 절대 믿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안 믿고 미국도 안 믿고 저는 우리나라만 믿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코로나 인도에서 감염됐다. 가장 중요한 거 XE 나오고 XJ 나왔잖아요. 지금 XE가 인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XJ가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었다. 근데 X2고 XJ고 요런 변이들은 치명률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 근데 새로운 변이 나왔다. 치명률이 높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요. 끝났죠. 요거를 적어놔서 그러네요. 요게 월 요건데. 그죠? 5월 달에 50bp 올라간다. 그리고 양적 긴축 QT죠. QT는 116조 원씩 매달 할 거다. 끝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 이거는 벌써 녹아들기 시작했겠죠. 주가에 이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서 반등이 된다 그러면 벌써 녹아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러시아 문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왜 그러냐면 신흥국 문제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를 한번 물었는데 제대로 놓아주지를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질질 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방국들을 계속 단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제 방송이 오늘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원래 정치 쪽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냥 경제학적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이런 걸만 따져봐서는 미국이 사우디하고 척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우디하고 척을 졌어요. 그죠? 사우디, EU. 그러니까 오펙에서 기름을 더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 두 나라만 한 300만 배럴 정도 더 퍼낼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우디 왕자가 바이든 전화도 안 받는데요. 지금 또 인도가 나왔잖아요. 인도가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무기 수입해다가 쓰고 러시아에서 자원 갖다가 쓰고 그랬는데 미국 솔직히 저 인도에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응? 그죠? 그런 거예요. 야, 니들 필요할 때는 내가 다 해줬는데 니들이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니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데는 이란하고 지금 적대 국가인데 이란은 저 핵을 만들라고 이제는 승인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뭐 핵을 만들라, 핵을 폐기하라,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걔네들 핵 만들라고 그 확인서 써주는 거밖에 안 돼요. 기름 빼내려고.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제 삐진 거죠. 미국의 그 하는 작태가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좋고 나쁘고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너무 난해하네요. 저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 얘기가 또 특히 일본 얘기 나오면 좀 흥분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